네, 저희는 두 번째 스페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항상 시간이 모자라 스페셜로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준비되셨으면 나와주시죠. 곽세리 작가님, 이용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 출마하십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뭐죠 제가? 네, 곽재식이요? 네, 곽재식입니다. 예,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까지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격동 500년을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 가장 약간 도전적인 미션을 만났다. 아하, 왜 그렇죠? 30분 안에 이것을 끝내야 된다. 제가 곽 30분밖에 안 작가님이랑 된다고요? 30분이면 되게 이름 얘기 아직 이름 얘기 아직 못 초등학교 못하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도 설명하는 큰일 났네. 정도. 네, 한국에서는 네. 뭐 정조가 태어났다 약간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30분이요. 네. 네, 큰일이네요.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내에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할 수 있지? 일단 30분 내에. 그 초등학교 입학까지 한번 목표로 잡고. 아유, 30분 내에 참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얼른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그러시죠. 네, 얼른 해보시죠. 30분밖에 시간이 없다니까. 자, 격동 500년 2017년 여름에 시작되어서 어느새 벌써 한 6년. 네, 6년 됐죠. 우리가 이제. 줄잡아 다룬 인물이 거의 한 60명 60명 정도. 아유, 그렇습니다. 네. 뭐 굉장합니다. 2017년 여름에 이거 시간 없으니까 이거 뭐 많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 우리 그때 냉면집. 우리 그때 저희 사실 고깃집이었는데. 고깃집이었어요. 고기는 안 사주시고 냉면만 네. 사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정말로. 아, 진짜로? 그러면서 기억이 이제 냉면집으로 이제 변형. 그렇구나. 저기 고기 로- 그때 떨어졌다고 했던 거. 그 과천과학관 과천과학관 쪽 아닌가? 맞을 거예요. 과천과학관 옆에 보면 그 동물원 있고 서울랜드 있는 쪽 있지 무슨 않습니까? 말이에요? 저 저기 작가님 회사 앞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장미 언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장미 언덕에 큰일 났네. 30분 만에 어떻게 그러지? 일찍 끝나겠다는 사람들이 근데 과학관 근데 옆에 아니, 그 얘기를 장미연대 하실래. 얘기부터 시작하면 장미 언덕의 그 꼭대기에 가면 네. 로즈힐 가든이라고 해가지고 알죠. 그 고깃집이 있어요. 알아요. 그게 분점을 제가 다니는 회사의 앞에다 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만났었죠. 진짜 30분 만에 끝나자는 마음가짐도 아니구나. 거기서 만났었는데 아, 네네. 하여튼 냉면 하여튼 사주시더라고요. 아, 네, 냉면 그렇군요. 사주시면서 그때 이제 우리 파토님하고 네, 우리 제 네. 팀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이러저러하고 저러이러한데 격동 500년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 팀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파토님이 너무 힘들어하신다. 파토님이 파토님 힘들어하신. 사실 약간 좀 비화를 말씀드리면 격동 500년 그 쭉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1회 시작하기 전에 약간 파일럿처럼 0회가 한번 있었죠. 맞아요. 네네. 네, 그때 이제 박사. 이휘서 박사님 편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구상 그런 걸 저한테 들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파토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약간 재미있게 웃기게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다 드라마 라고 하셔가지고 파토님의 그때 구상은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뭐 또 의도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 아니고 파토님이 그때 구상은 어떤 거였냐면 뭔가 회마다 어떤 꽁트를 집어넣어야 네, 된다.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먼트를 그거를 그게 그래서 소설 같은 순간이 된 거잖아요. 몰라 하여튼 그걸 꽁트로 꾸며야 된다. 네. 그래서 파토님 본인하고 저하고 어떤 최대한 좀 웃기게 해가지고 그걸 표현하면 재밌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맞아요. 그때 당시 상당히 진지한 표정으로 네.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저도 뭐 좀 뭔가 또 어떤 연기력이 있는데. 연기력을 떠나서 어떤 직장이 있고 네. 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네. 네. 파톤 나와 함께 망가져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좀 약간 심각한 표정으로 네. 웃기게 하고 그런 것도 가능하겠냐고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인데 당신도 나만큼 할 수 있겠냐. 약간 그런 느낌 사실 진짜로 원피스네, 원피스 거의. 네. 뭔가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의아스러운 게 과학자들의 삶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얼마나 해설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 별로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야, 근데 제가 곽 작가님이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본인 별로 아니, 그런 진짜로. 식으로 생각 안 왜냐면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캐릭터 블로그나 뭔가 이렇게 그리고 그때 또 로봇의 무슨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인가 하는 네. 거기에 왜 초기 인공지능 학자 중에 우리가 거의 모르는데 진짜 촘촘한 조사를 해서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걸 하면 잘하겠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었지. 이제 연기력만 되면 된다. 그 책조차도 사실은 저 때는 나오기 전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나오기 전이었어요. 진짜로요? 네, 저 한 다음에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이런- 책을 보고 섭외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시구나. 네, 생각을 사실 하면서 그런 분들인 건 맞고요. 네, 대부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곽 작가님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흘러 이제 그래서- 가서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또 원래 맞더라고요. 이용 기자는 그러니까. 학벌 네. 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됐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저도 어떤 그런 뭐랄까요 구상, 야심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내용적인 그런 것보다 내용적인 거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름을 말하지. 내용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것보다 내용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과학자 이야기 이런 거 하면 맨날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이 과학자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 과학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재였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막 괴짜다. 이런 거 위주로 한가득 나옵니다. 근데 약간 좀 뭐 그런 거 아인슈타인이 알고 보니 땡땡땡이라니 뭐 이런 거. 네. 그런 걸 좀 깨고 싶다는 생각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과학자도 거의 같은 사람이고 네. 아무리 천재 같은 사람이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애한 희로애락 이런 건 비슷하다. 오히려 그런 공감 속에서 재미와 감동이 오지 않겠는가. 네. 그런 나름대로 약간의 문학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이대로 계속되면 딱 6시간 각인데요. 그렇죠. 저희 아인슈타인 시작할 때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좋아, 이게 좋아, 시작이 좋아. 이러면 6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 방향성 네. 적당히 맞아든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어느 정도 특히 특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알려진 과학자 못지않게 좀 이렇게 덜 알려진 과학자들도 다루면서 과학이라는 게 뭐 천재 한두 명이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잘 된 것 같고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떤 그런 요점과는 별 상관없지만 던져주는 어떤 지식들 그냥 묘하게 듣다 보면 좀 중독성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진짜로 여러분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어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뭘 알려준다 뭐 그런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근데 시작을 이름 하면서 이름에 대해서 잘 소개를 안 해줘. 그러면 진짜 답답해, 은근히 답답해. 그런 느낌 아, 든다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아니 뭘 진짜 생형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해놓고 이름도 안 설명해줘. 맞아요, 네. 이런 맞아요. 느낌 이상하게 든다니까. 아니 그리고 특히 약간 신경 쓰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약간 뭐 예를 들어 러브레이스 이러면 저희 이름을 어떻게 러브레이스 설명을 왜 안 저거에 해?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까? 그러니까 이름 왜 좀 저런 이름이 특이한데. 흔한 듯이 행동해 왜? 막 이런 그러니까 거죠. 그 이름 너무 좀 길다거나 네. 너무 짧다거나 막 네. 이러면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리고 듣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일 났네. 시간 벌써 길었네. 듣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의외로 이런저런 분야의 과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해설을 잘 한다 그러긴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이만하지만 네, 잘 하십니다. 네, 좀 네, 많이 잘하시죠, 해드리는 잘하시죠. 편입니다. 네, 네, 특히 뭐 약간 잘못 알려진 오해 같은 걸 짚고 넘어가는 거 이런 네. 것도 좀 쏠쏠하고. 그래서 뭐 그래서- 무장춘이 뭐 그 sio는 수박을 처음 만든 게 아니다. 뭐 이런 뭐 거. 그런 네. 거, 그런 것도 재밌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막연히 뭐 제2차 세계대전이 큰 전쟁이었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했고, 맞아요.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러다가 정신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역사나 사회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 제가 아마 퀴리 편이었는데 네. 제가 그 방송을 한 걸 정말로 들으면서 이게 진짜 약간 거짓말이 아니고 이 방송은 약간 디킨스 소설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디킨스 그러니까 소설. 너무 촘촘하게 보통 소설도 구석구석까지. 아니고, 예. 이제 최 팀장님이 신났으니까 1시간 추가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약간 어떤 순간이 되면 딱 이렇게 7시간 아직- 해봐 이렇게. 아직 이름도 안 나왔는데 지금. 지금 6시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니요 6시 몇 시 오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을걸요? 뭐라고 6시간이 아니라 8시라고요? 6시까지. 6시 10분. 10시 10분, 10분. 네. 네,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은근히 또 지나가다가 오다가다가 우리가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오다가다 하면서 많이 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외로 굉장히 중독성 있어요. 제 SNS 친구분 중에서도 그 뭐 5 사이즈 뭐 이런 거 뭔 하잖아요. 소리야. 뭐 5 사이즈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화내는 그게 거 보셨나요? 알고 보면 그 시작은 미터법이다. 미터법이야. 그 시작은 미터법이야. 그런 걸 하면서 곽진 그래서- 작가님 막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거 이런 이야기 너무 길게 네.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의외로 진짜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여러분이 뭐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제일 밑에 보이시나요? 남북 평화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런 거 여러분 네. 느끼시죠? 이런 거 보면 이상하게 불편해요 요즘에.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진짜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는 맞습니다. 약간 저런 거 보면 작가님이 이거 안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마음이 격동 조금 500년 한 3, 4회 정도만 들으면 네. 저는 약간 비미터법 표현
저래서 남북 관계가 요즘 잘 안 좋나. 그렇죠. 어. 그리고 이런 미터 원기를 보관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거. 한치 정도 지금 남북 네. 관계에 오차가 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가. 이게 문제구나. 어떤 남북의 평화, 하여튼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네. 상당히 개성 있으면서도 내용이 풍부하고 그러면서도 앞서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품었던 어떤 그런 과학자들의 그런 공감 가는 모습을 밝혀준다 이런 것도 잘 되고 있거니와 파토님께서 처음 구상하셨던 그런 형태의 어떤 뭐 꽁트 이런 건 없지만 근데 작가님 나름대로 연기 여러 진짜 가지- 많이 하세요. 네? 연기 진짜 많이 하여튼 뭐 하세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기- 방식으로 연기도 많이 하시고. 웃음도 상당히 즐길 수 있는 네네. 그런 게 그렇습니다. 또 격동 500년이 되지 않았나 저 약간 이런 생각을 격동 생각해보면서- 500년의 돌잔치에 온 것 같네요. 네네. 박수 한번 생각을 주시죠. 해보면서 예. 그러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 17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네. 격동 500년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했지만 못 다뤄서 아쉬웠던 분들 네, 좀 네. 설명을 살짝 해드리면서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로 다루고 싶은데 못 다루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 가장 큰 같으십니까? 이유는 자료의 부족입니다. 자료의 자료의 부족. 부족. 네. 자료의 부족. 그게 이분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6시간 하지 않고 2시간만 한다고 해도 자료가 부족합니까? 아무렴요. 아.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짧게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좀 더 부담감이 생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죠? 무엇을 이 사람의 핵심으로 과연 강조를 해야 되겠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늘어놓고 봤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나?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는가? 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 초장의 스텝을 좀 잘못 밟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격동 500년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유튜브에 뭐 비슷하게 뭐 인물의 삶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보면 한 13분 이렇게 얘기하고 네. 지나가거든요. 53분 근데 우리도 가셨어요. 13분에 걸쳐서 뭘 얘기했다라 그러면 막 네. 시간 순삭 8분으로 정리하는 이 사람의 인생. 어머, 이소의 그러면- 인생 이런 거. 네. 아니 이 사람은 뭔가 곽재식 싫어하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네네네. 아니면 뭐 이 사람 이거 말고 본편이 또 따로 나오겠지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어느 정도의 또 시간은 또 드려야 한다. 네. 뭐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자료의 부족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 오세화 박사님 같은 경우에 1960년대에 미국 유학파 화학자로 우리나라 여성 과학 기술인을 상당히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예를 들어 이분은 지금 살아계실 텐데 인터뷰도 살아 있고 계세요. 네, 자료도 예.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실제로 진짜 여성 과학인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표하는 단체에서 초대 회장을 하셨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말 그대로 확실하네요. 이제 대표한다고 할 수 네네. 있는 분이시지요. 회장님 정도 되면 자료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진짜 자료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안타깝군요. 네. 이분은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고 네.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뭔가 약간 한 발자국 더 이상이 없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좀 괴로운 이런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미국 유학파 화학자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화학 발전을 위해서 한창 많이 연구하신 그런 유학파 교수님들, 뭐 박사님들, 연구자들 중에 대표적인 한 분으로 꼽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유학을 가기 전에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한국에서 일을 좀 하시다가 학업의 뜻을 두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셨는데 그때 이 일을 하신 직장이 뭐였냐면 이분 60년대 분이시기 때문에 60년대 우리나라에서 회사 공업이 발전하는 어떤 기업이라고 하면 당시를 대표하던 산업은 지금처럼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가발 만드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가발 사업체의 연구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가발 공장 연구원 생활을 좀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회고한 기록 같은 게 조금 남아 있는 걸 보면 가발 공장에 가서 보면 이분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가발 공장에 취직한 거잖아요.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아랫벌쯤 되어 보이는 10몇 살 정도 먹은 한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만 마치고 초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니까 초등학교만 마치고 돈 벌러 와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런 애들이 다 가발 만든다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손놀림이 너무 능숙하고 빨라가지고 그게 진짜 대단하다는 느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불쌍해 보인다는 느낌도 들면서 되게 오묘한 감정에 휩싸였다라는 뭐 그런 거를 회고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가발 사업으로 처음에 수출 사업 시작했다 이런 건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그럼 우리가 가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한국 가발 사업이 왜 잘 됐고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고 무슨 경쟁력이 있었고 어떤 기술을 연구를 했느냐 이런 건 궁금하잖아요. 그걸로 사실은 한국의 지금 경제가 출발한 건데.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무슨 뭐 한국 경제 이렇게 발전했다 뭐 이런 책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가발로 시작했다 이래요. 가발 공장 뭐 풍경 한 5초 지나고 그냥 씩 지나가요. 네. 그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 텐데. 근데 그렇죠. 이 얘기 사실 우리 간간히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되게 한, 혹은 한국의 예를 들어 반도체는 뭐가 훌륭하고 가발은 뭐가 그렇죠. 훌륭했는지,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어쩌다가 처음 만들게 되고. 네, 이런 거. 그런 얘기들 사실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런 분들 돌아가시면 사실 약간 마음이 급하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그래서 확인해야 되죠. 우리 오세아 박사님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고 좀 자세한 자료만 있으면 네, 좀 인터뷰를 해보고 한번 싶고 가도 좋을 그렇기도 것 같긴 한데. 한데, 네. 네? 인터뷰를 한번 해도 좋을 것 인터뷰를 같아요. 하면 좋을 텐데 막상 모셔보니까 되게 무서운 분이시면 어떡해요? 어이 박 박사 과학이 장난이야? 막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 네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실제로는 나한테 만나긴 좀 질문을 할 수 그렇고. 있는 위치야. 막. 이거 어떡해? 네. 죄송합니다. 야, 제가 감히. 뭐 세화 이름 설명 같은 건 안 하고 본론만 하겠습니다. 뭐 어떡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네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 네. 그러면 진짜 그런 저는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요? 그런 게 되면 네. 뭐 좀 돈을 좀 잘 번다든가 네네. 여유가 생활에 여유가 생긴다든가 네네. 뭐 그렇게 되면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도 네, 하고 있고 네. 조금 더 이상적으로는 저는 뭐 실제로 그런 사업을 과거에 여러 차례 한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또 말을 얻는 말씀이긴 한데 과학관이나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런 곳에서 뭐 저런 식의 과학 기술인 인터뷰, 자료집 만들기 이런 거를 과거에 어느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프로젝트들이 꽤 나오기도 네네. 하고 책으로 묶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 그거 자체가 너무 뭐랄까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름 설명 같은 거 안 해주시는 거죠. 저는 결과물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네. 그 아예 로 데이터라고 하죠. 맞아요, 그 맞아요. 스크립트 자체를 다 남겨가지고 공개를 하면 인터뷰를 한 그 내용 자체를 뭐 기왕이면 음성 같은 거 네, 다 네. 공개를 하면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알 있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것을 기대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다루려고 했지만 못 다뤄 분들을 모았는데 이 분들 중에서 또 못 다루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속도로 하면. 네. 네. 같은 맥락에서 이분은 자료가 상당히 있으신 분인데 아, 제가 어떻게 네, 네. 접근을 해야 될지 또 몰라가지고 아쉽게 이분, 못 다룬 네. 분 계신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창기의 개척자라고 하는 강기동 박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우리도 뭐 오다 가다 지나가면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한국 반도체 산업이 뭐 제일 요즘 돈 잘 버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한다면 마침 또 우리 과학과 사람들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죠. 지금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네, 당연히, 화력발전소 그 근처에 군용 천막을 2개를 치고 역시 이런 손으로 하는 작업들 많이 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었던 한 10대 정도 20대 정도의 그 여공들을 모아가지고 군용 천막에다 비닐 장판을 깔아놓고 트랜지스터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사업의 처음 시작이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코미 코퍼레이션이라는 네네.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런 사업을 시킨 다음에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이웃에 일본이나 이런 데 팔아먹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인건비 나오는 장사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MIT의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저 코미 코퍼레이션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하셨던 우리나라 출신의 기술인 중에 이서구 사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내 고향이 한국인데 한국에 인건비 싸게 이런 일 잘하는 사람들 많다. 거기 한번 사업 펼쳐보자라고 미국의 회사를 설득해가지고 본인이 한국에 오셔서 저 코미 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고미전자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셔가지고 본인이 사장이 되시고 네. 부사장이 되셨다든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뭐 진행하신 그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시초고 그게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미국의 뭐 페어차일드라든가 이런 여러 유명한 회사들이 한국에서 그 마지막 단계의 패키징 작업이라고 하죠. 반도체 마지막 부품 조립하는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반도체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됐고 반도체의 재료를 어디서 와서 어디에 팔면 팔리는지 이런 거를 경험이 쌓이게 되던 시점에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이 시작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역사가 흘러가는 건데. 네, 제가 하는 그 인터넷에 하는 게임 중에 트레이들이라고 네네. 이 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을 보고 그 나라를 맞추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걸 게임이라고 하시나요? 재밌습니다. 이게 한 번에 맞추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와, 이 거기- 정도로 지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니 진짜 의외네요. 네. 아니 근데 그 저개발국들이 네. 저걸 많이 해요. 그 패키징, 전자제품 아하. 패키징. 아하.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반도체 뭐 우리나라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신기해요. 네, 그래 그런 스토리에 거기에 그 전환점에 있는 인물이 1974년에 한국 반도체 주식회사를 창립할 때 활약하셨던 강기동 박사라는 분이죠. 이 한국 반도체 주식회사라는 요 회사는 상당히 크게 부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뭐 나름대로 잘 풀릴 것 같다가 갑자기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휘청휘청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인수를 해주든지 사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샀을까요? 이병철 회장이 사갔죠. 이병철 회장이 사간 재벌집 다음에 막내 아들의 이야기군요. 이병철 회장이 사간 다음에 삼성 반도체 회사를 이제 다시 출범을 시켰는데 삼성 반도체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 주식을 다시 다 개인적으로 사간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희 회장이 자기 사비로 네. 사비로 회사를 살 돈이 야. 사비로 있나? 네. 자기 사비로 삼성 네. 반도체를 훅 샀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신 거지. 다들 주머니 뒤져보면 그 정도는 나오잖아요. 아 무슨 말이야? 트레이드 뭐 게임하면서 아니, 소일 하신다는 만 분이. 커져가지고. 네. 네? 저 정도 트레이드는 하셔야지. 아, 뭐 네. 그걸 게임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여튼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분이 자서전도 쓰시고 하셔가지고 저분 나름대로 자료가 많으신 좋네요. 분이에요. 네네. 근데 저분 자서전을 읽어보면 내용이 엄청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다는 게 진짜야 싶은 이런 내용도 있고 자서전이라면 그럴 이런 수가 이야기 있죠. 잘못하면 소송 당하겠는데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있어요. 야. 그래서 뭐 이렇게 상호 확인을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좀 검증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초기의 스토리를 만들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또 뭐 어떻게 하면 소송 안 당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거 변호사 그래가지고, 하나 끼고. 네. 그래가지고 이분도 아쉽다. 우리 6분의 시간밖에 없군요. 좀 희한한 이야기로는 이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채하라는 분인데요. 김채하라는 이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얼굴도 모릅니다. 1967년 몇 년이죠? 65년 정도, 64년 정도의 기사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사에 보면 전자뇌와 아가씨 소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크게 난 것이 있습니다. 전자뇌와 아가씨 왕국 뭔가 옛날 SF 만화 제목 같은 진짜네요. 그런 네네. 느낌 아닙니까? 네. 뭔가 전자뇌로 되어 있는 로봇 뭐 왕이 있고 네. 그렇죠. 그 옆에 네. 어떤 그걸 지키는 아마존 전사들이 있는 그러네요. 좀 그런 느낌이지 네. 않습니까? 바바렐라요. 근데 그거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통계국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없고 경제기획원이 있을 그런 시절인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의 통계청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 조직에서 일하는 그 여성 인력들을 일컬어서 저렇게 전자뇌와 아가씨 소왕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김채하라는 분의 이름은 어디서 나온 이름이에요? 저분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모든 IT 산업의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만 초창기에는 소프트웨어 다루는 일을 그거는 약간 이렇게 영수증 처리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여성들이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67년에 IBM 1401이라고 하는 요 화면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저 기종의 본격적인 컴퓨터를 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컴퓨터를 활용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있지만 실제로 써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진짜 사소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끌 때 바로 꺼도 돼요.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잘 없고 워낙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1967년 8월 2일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당시에 미국의 IMF 사무실에서 컴퓨터 다루는 일을 하던 여직원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김채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잠깐 고향을 방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한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도 이 사람은 컴퓨터를 많이 만져본 사람이니까. 라고 해서 한국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분한테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킬 때 만져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뜨거워지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럴 때 보통 뭐 놀라느냐. 원래 그런 거냐. 그런 사소한 거지만 경험이 없으면 모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이분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또 약간 앞뒤 문맥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셨던 것 같아. 그러네. 한국의 이 어떤 수재들이 몰려와가지고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이런 걸 다 물어보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뭐 친정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할 예정이었는데 이 과학자들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런 거 알려주는 거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이게 그러고 클릭입니다. 뭐 그러니 그때는 네. 그런 거 없었지만 네. 그럼 미국으로 귀국하신 뒤에도 그 후로 자료가 없어요. 근데 그 귀국하신 후에도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는 컴퓨터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기록을 샅샅이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뭘 뒤져봤냐면 이분이 이대 나오셨거든요. 네. 이대 동문회에서 발행하는 회보를 한번 뒤져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대 동문회 몇 회 이때 졸업생들도 잘 안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네. 보죠. 이분이 네. 언급이 되셨는데 IBM의 중역급으로 높은 분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 동문회에다 무슨 기부를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한 줄을 더 있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경로를 밟아 가신 거예요. 오. 이런 분의 이야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네요. 뭔가 궁금하다. 좀 더 알아내.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일가치 좀 있으세요? 좀 뭐 알려주시면 좋겠고. 너무 무서. 미국 사는 이모가 뭐 이런 거 했다. 너무 무서운 분 아니시면 출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 비슷하게 이춘희 선생님 같은 분. 이분도 원래 경제기원 쪽 통계 쪽에 이분도 생존에 계세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통계 쪽에 통계국 쪽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네. 이분은 원래 이제 경제 쪽 이런 쪽 전공을 하셨던 분이고 일하시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는 뭘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냐면 지금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타이핑해가지고 네네. 코딩하는 걸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키보드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천공 카드라고 하죠. 네. 이렇게 네모 짝만 이런 종이 짝에다가 OMR 카드 마킹하듯이 네네. ABCD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래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런 거를 타이핑하는 거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계에다 넣으면 기계가 그걸 읽어들여가지고 타이핑을 그대로 한 거로 인식을 해주는 그런 걸로 옛날에는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제일 극초기에 1970년대에 어떤 식의 사업을 했냐면 미군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군에서 이거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뭘 컴퓨터에 입력해야 할지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한국의 여직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펀칭을 하는 그거를 거군요. 전공카드 뚫어주는 걸 우리가 해주겠다. 아. 그게 나름대로 사업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일본이나 홍콩에 이거 수출 사업도 합니다. 코더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좀 황당한데 일본이나 홍콩에서 컴퓨터에 이런 걸 입력을 해주세요라고 다 써가지고 그걸 우편으로 한국에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전문 카드를 뚫어가지고 그걸 뭐 전문 카드를 뚫어가지고 일본으로 홍콩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사업의 첫 시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력을 관리하시던 분이 이춘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그런 거에 능숙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창립이 되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전산 연구하는 조직이 시작되었을 때 이분도 부른 거예요. 부른 다음에 이분이 워낙에 이 지적으로 좀 뛰어나시다 보니까 그런 일만 하지 말고 아예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알고리즘을 익혀보고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일을 실제로 진지하게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길로 실제로 가셔서 우리나라 1세대 프로그래머 중에 한 분이 되신 분이거든요. 와. 이분 평생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하실 네. 때까지 계속 쭉. 너무 궁금한데 이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넘어가. 그러니까 이분 그래서 아시는 분도 많고 네. 이 바닥에 계신 분들은 전설적인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분인데 네. 아는 네. 분 제보 꼭 주십시오. 네. 알면 좋겠다. 그 외에 조금하게 있으신 분, 우리 옛날에 신문 기사에 한 번씩 나갔다 지나가시는 분으로 송진주 박사, 레이저 전문가로 1987년에 오클라호마주 2000년 2월 17일을 송진주의 날로 선포했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인정받았던 과학자였는데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 주에서요? 미국에서 오. 어떤 삶이 있었고 어떤 업적이 있으신 분일까 너무 궁금하다. 적은 자료가 없나요? 주가 송진주의 날을 선포하신 분의 자료조차 잘 없나요? 잘 없어요. 근데 저분이 그 결혼하신 집안이 나중에 무슨 재벌집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엄청 많아요. 누가 누구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사장이고 뭐 이런 거만 많고 오클라호마 주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 정작 저분이 어쨌든. 과학적으로 네.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논문을 찾아보면 네. 과학적으로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삶의 어떤 삶을 살면서 뭐 그런 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분은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처음 1968년에 창립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입사한 여성 연구원이신 분인데요. 이 박송자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수질 검사 개발하는 기술을 처음 만들어낼 때 되게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수질 검사 기술 이런 건 뭐 약수터에 가면 다 붙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렇죠.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처음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을 때 그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일상에 밀접한 거지만 얼마나 난감하고 알 길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개척한 주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 박송자 박사님이시고, 이분 꾸준히 그 일 하셔가지고 키스트에서 최장기 근속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자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기술 발전 그런 급상승기에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야기 너무 궁금하고 들어보고 싶은데 이 이상의 자료가 없다. 그래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동 500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버틴다, 계속 네. 간다. 언제까지나 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더 잘해봐도 좋겠지만 지금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지금 같이라도 네. 쭉 가면 좋겠다. 네. 격동 500년 뭐 우리 이제 이런 거 아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없어지는 세대가 되었는데 사실은 MBC 라디오에서 네. 옛날에 격동 30년이라고 30년, 있었다고. 네. 30년. 근데 격동 30년이 1988년에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네. 30년치를 다 한 거야. 그래서 1999년에 격동 50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격동 50년. 격동 50년으로. 처음에 팟캐스트 할 때는 파토님이 저 목소리를 흉내내서 타이틀을 만들었었어요. 격동 500년 네, 말하면서. 네, 네, 네. 네. 그랬죠. 근데 파토님이 이걸 격동 30년으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99년에 격동 50년으로 업데이트 됐는데 하여튼 2009년에 오리지널 격동 30년, 격동 50년은 2009년에 10월 17일에 21년여 만에 네, 21년 만에 종영을 하게 되었었는데 우리 격동 500년은 세월도 500년으로 네. 10배나 더 긴 만큼 가능하면 500년 좀 가나요? 21년 이상은 좀 네. 하면 좋겠다 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가님이 막 뭔가 신나서 얘기하면 이거- 저도 막 끼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할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무 말 못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네. 이걸 시간을 넘겼다고 욕할 게 아니라 네, 그럼요. 여기에서 막은 걸로 이제 네, 칭찬을 지금 해줘야 저는 된다. 되게 네네네.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 축하 영상 하나가 더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고 요거 끝나고 있다고 나면 써 다시 있습니다. 인터미션이 있고요. 네. 이상의 시인가요? 사실 저희가 여자 청취자 오늘은 근데 되게 많이 오셨네요. 저희가 그 여자 청취자들이 많지 않아서 저렇게 막 소녀 같고 귀엽고 막 이런 영상들을 별로 많이 보지 못했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영상이 또 나왔네요. 두 번째 네. 달입니다. 네, 자, 과학교 사람들 1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네,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또 과학하시는 분들이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좀 의아하실 분도 계신데요. 과학과 사람들과 저희 두 번째 날은 혈연으로 네, 혈연으로 엮여진 매우 가까운 그런 사이입니다. 정말 대중들에게 과학을 쉽게 전달해 주시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듯이 저희도 어찌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음악들을 또 대중들에게 전달시켜 드리는데 노력을 해왔고 그런 점도 참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10년 잘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저희 두 번째 달과 더욱 멋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파이팅 할까요? 자, 과학교 사람들 시작!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저 친구들이 어떻게 무대에 올라가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수줍음이 많은 친구들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저희 2부 스페셜까지 정리를 시간이 모자라 스페셜까지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15분 다시 카운트다운 있나요, 파트님?
네, 아마 네, 15분 카운트다운 후에 다시 저희 3부 시작할 예정이고요. 밖에 보시면 저희 들어올 때 커피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 올려놓은 그 상자 위에 질문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 넣어주시면 세 번째 토크 시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안녕하세요, 김풍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벌써 10주년이 됐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들으면서 과학을 정말 좋아하게 됐고, 생각보다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도 이해하게 된 그런 고마운 팟캐스트입니다. 앞으로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5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 15억 년, 지구가 빠개질 때까지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이정기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또 축하 영상이 있습니다. 축하 영상 보고 갈게요. 끝났어요. 박수.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소설 작가연대의 SF 작가 이건우입니다. 데브스 해설 영상으로 과학과 사람들 방송을 알고 애청자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과학과 사람들은 어느새 10주년을 맞이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생각해보면 과학과 사람들의 방송은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지난 3년간에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는데 그 기간을 버티며 억지로라도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며 일상을 영위하게 해준 것은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과학과 사람들의 길고 긴 방송이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이런저런 작품 활동을 재개하며 전보다 나아진 생활을 찾았고 꾸준히 반복하며 쌓아온 것들이 결국은 나를 만들고 앞을 이어준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사람들의 재생 목록에도 10년에 걸쳐 들인 노력들이 켜켜이 쌓여 있지요. 그 긴 시간의 모든 결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앞으로도 수십 년의 길을 또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자, 마지막 토크고요. 제목대로 과학 얘기를 하다 보니 10년이 지나버린 건에 대하여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질문 아까 주신 것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나와주시면 이제 나와주셔서 자리를 적당히 잡아. 자, 지금 이제 다들 뭐 아시는 이름이시겠지만요. 일단은 7층단까지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K2 박사님, 오른쪽에 세 번째.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곽재식 작가님 당연히. 그 다음에 김현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명원 교수님. M 박사님. K 박사님. 김태호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태곤 작가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용 기자.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얼굴을 가끔 이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앉아서 일단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괴상한 질문만 아니면 어때요, 질문지? 먼저 하실래요? 네, 그러죠. 약간 옆에서 보기에는 저는 지난 10년 동안 파토님의 상태를 점검하며 쓰러지지 않는 순간까지, 쓰러질 때까지 파토님 몰아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을 제 직업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아까 그 김태권 작가님 책 저희 그 뒤에 대기실에서 계속해서 이거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들고 감사합니다. 나왔고요. 네, 이것은 제 책입니다. 주셨어요. 네, 요즘 코인 책이 핫하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붙여 소개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특별은 없고 제목이 코인 묵시록입니다. 그렇죠. 묵시록 같은 내용입니다. 네, 책을 감사합니다. 구매하려면 제목을 아셔야 되니까. 지금 저희 일단은 그 얘기를 안 하셨던 분들 올라와서 여기 오랜만에 K2 박사님 오셨는데, 예. 네, 뭐 일단 10주년을 맞이한 뭐 기분 뭐. 뭐 좋은 일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저는 과학과 사람들은 본인의 경력을 예. 어떻게 확장하고 출연을- 발전시켰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일어나서 같습니다. 말씀드려야 돼요. 예. 너무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영광이고요. 예. 빠져서 지금
딴 일을 하고 있고, 예, 그 10주년 됐다고 그러는데 뭐 맨날 초기에 했던 얘기인데 10년 전에 저희 K 박사님이 저랑 같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가보자 그래가지고 합정동이었나요? 거기 지하에 있던데 막 김밥, 맥주 막 이런 거 올려놓고 진짜 이런 차림으로 안 계셨었는데 정말 허술한 차림으로 이 사람들 뭐지 막 이런 데서 제 뭔가 오해하고 계시겠는데 저는 평생 허술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아닙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데서 시작했던 방송인데 지금은 뭐 너무 커져서 예, 너무 즐겁고요. 10주년 저 팬으로서 너무 축하드리고 현재 저는 과천과학관에서 일하다가 올해 1월에 서울시립과학관의 관장으로 옮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과학관 사람들의 어떤 성과가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서울과학관을 한번 갔었는데 네. 직원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뭐 관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은 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 되게 훌륭한 조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작가님은 뭐 그 김현철 박사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예, 안녕하세요. 네, 김현철입니다. 저는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와 인연이 된 건 아마 재작년 크리스마스 특집일 거예요. 그때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고 나오라고 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해왔어요. 그림 몇 장만 그려가지고 와서. 그래서 제가 또 전공이 핵물리니까 그 루돌프가 왜 그렇게 빨리 달리고 그런 얘기 하다가 그 방사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님이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2022년에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함께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과학하고 앉아있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한국어도 잘 모르면 사전을 찾아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찾아보면 앉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과학하고 앉다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앉다의 그 동사를 찾아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리고 그런 뜻도 있지만 맨 밑에 보면은 웃기고 앉아 있네 이럴 때 웃기고 앉았네. 좀 비꼬는 투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과학하고 앉아 있네가 좀 그런 낮춤 그런 말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앉아서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가봤어요. 일단 나가봤더니 그리고 그때 저와 같이 진행했던 그 오정근 박사님, 그 오정근 박사님은 물리학계의 아재 개그의 달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이거 이제 물론 본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리학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되게 애매한 게 물리학자들의 농담이란 정말 측정하는 순간 붕괴돼 버리는 종류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자 분들끼리 모여 있으면 나는 되게 웃긴데. 맞아요. 너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끼리는 막 웃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그래서 가끔은 저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와서 막 웃기는데 그만해요. 그러면 확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맡아서 해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되었고요. 제가 물리학을 하지만 물리학을 오래 해왔죠. 거의 30년 넘게. 제가 1982년부터 지금까지 물리학을 했으니까 이제 뭐 40년이 넘었죠. 41년째 물리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리는 친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이디어가 많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그걸 아셨는지 이제 그만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러났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약간 많이 사람들을 안 웃겨 보신 분들은 약간 인설트하고 그 웃긴 걸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천사님도 저렇게 농담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해도 안 웃기고. 네, 지금 약간 말하는 순간에 이거 아닌데 이거 네, 어떻게 그렇죠. 주워 담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속으로 말했어야 될 게 나왔을 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그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아직 이제 좀 남았는데 제가 대기실에서 이 두 분이 형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잘하면서 싸우시진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그러니까 많이 싸웠죠. 뭐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뭐 저희는 별로 안 싸웠어요.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존경과 섬김으로 사대하는 마음으로 형님을 그리고 형님께서는 그 수님금이 가족을 뭐 어떻게 했듯이 그런 교화했듯이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네네네 그런 분들이시고요. 자 계속해 주시죠. 네, 전명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전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합류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실제로 뵙는 것도 처음이라서 되게 낯설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합류하게 됐냐면 이제 이강한 박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K 박사님 이강한 박사님은 K 박사님 친구분이시고요. 네네네. K 박사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대뜸 여기 패널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해주시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처음에 그냥 블랙홀 해서 그냥 블랙홀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빅뱅을 하고 있는데 이 빅뱅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빅뱅 시리즈를 한 3회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시리즈 몇 회까지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다음 화가 끝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얼마나 딴지를 거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새로 합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합류한 계기를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부끄럽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전 당당합니다. 제가 보기와 다르게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가은 박사님 아니 K 박사님과 옛날부터 한 10년 넘게 알았는데요. 제가 학부생 때부터 과천과학관에서 강의를 하는 걸 계기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술메이트더라고요. 알코올을 굉장히 잘 먹는 그게 죽이 되게 잘 맞아서 종종 이제 뵙고 먹고 이랬었어요. 근데 졸업 때 잠깐 그때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다가 이제 사람이 되고 나서 박사를 따고 나서 박사님 오랜만에 술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도 드릴게요 해서 이제 만났죠. 근데 그때 당시가 코로나 막 이제 9시 셧다운 하던 시기여가지고 6시 반부터 9시까지 막 부으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얘기와 박사님 제가 있잖아요 막 관측도 이렇게 했고요 힘들어가지고 그 썰을 막 풀었더니 박사님이 됐다 너 팟캐스트 나가자 내가 다음 주에 연락해볼게 이러더니 갑자기 다음 주에 저기 최 팀장님이랑 면담이 잡힌 거예요. 다시 강남으로 오래요.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앞에서 또 술 들어가니까 신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됐어 다음 주에 이제 스튜디오로 오면 돼 이래가지고 스튜디오에 그냥 오래요. 그래서 저 갑자기요 이랬더니 뭘 준비해야 돼요 이랬더니 나 앞에서 그 술 먹고 하던 얘기 그대로 가서 하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가니까 정말 아무 대본도 없고 그 상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서 어쩌다 보니 M 박사로 합류를 하게 됐죠. 그래서 10년이라는 큰 긴 시간에 비하면 저는 마지막 1년 정도밖에 못했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그 짧은 기간 동안 M 박사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들 하시니까 제가 그냥 대충 뭐 마구잡이로 데려오는 것 같은데 맞는 거 같아요. 맞잖아요. 아니 제가 새로 되게 젊고 훌륭한 그 여자 천문학자가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분인데 술을 정말 잘 먹고 이런. 근데 저는 사실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 캐릭터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지 저는 완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관측 천문학자 우리 잘 못 보는데 관측 천문학자고 그래서 아 그래 좋네요. 술을 잘 먹고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시고 이래서 아 어쨌든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술을 되게 잘 먹는 분이 오시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었죠 저희가. 술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니 누가 사실 진짜 저도 그 술 먹고는 웬만해가지고는 그 정신을 잃지 않거든요. 네, 엠 박사님이 네. 이기죠. 네, 이제 제가 유일하게 못 당하는 분이.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에 대한 칭찬으로 하고 있다는 게 약간 되게 이상하긴 한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술 얘기를 했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로 이제 막 서로 칭찬하는 거 보면 술 안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뭐 저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술 먹으면서 과학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과학 얘기라고 생각한다는 게 또 술을 먹는다는 뜻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질문지를 잔뜩 보내주셨는데 이 두 분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네네. 넘어가고 여기 네. 질문지 중에 중간 중간에 네, 질문지가 많아서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일단 그냥 쉬운 거부터 편한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천문학자 이광환 박사님의 한국 위키백과 항목을 작성했던 분이래요. 많이 부끄럽지 않으시면 손을 한번 굳이. 근데 이번에 바람은요.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 가운데 이광환 박사님의 생일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실 경우 갱신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혹시 있으면 네네. 위키백과에 등록될 정도면 보통 다 적혀 있다라고요. 기재돼 네. 있기 때문에 한번 혹시 계세요? 누구? 이광환 박사. 이광환 박사님은 아시는 분이 계신가? 제일 절친이신 K 박사님 알고 계시지 않나요? K 박사님이요. 네. 그 정도로 친하진 않아요. 네네네.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재밌어서 했는데 뭐 이 자리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진짜 말하면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럼 뭐 하셔도 되면 상관없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저도 어쩌다가 봤거든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몇 군데 틀렸는데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굳이 정정하지 않으시는 분. 안 네. 일려주고 있어요 그분한테. 수정도 언제든 환영이라고 하시니까 수정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저는. 네. 알려줄 생각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예전에 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인가 관장님 하실 때 그 관장의 무슨 말 있잖아요. 그걸 전임 관장 말을 이름만 바꾸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위키백과를 신경 쓰시겠습니까? 읽어보니까 너무 훌륭하더라면서 안 바꾸시더라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그 전임 관장님이 아까 그 사후하시던 이정무 관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인사말을 홈페이지에 쫙 써놨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 써도 그거보다 잘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뒀죠. 아까 이정모 관장님 정말 좀 충격이었죠. 제가 처음 딱 받았을 때 어땠겠습니까?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관장님 뭐 깊은 뜻이 있겠거니 하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 팀장님의 여가 시간을 재밌게 봤다고 하세요. 근데 도서, 영화, 패션, 게임, 연애 등을 다루는 채널을 고려하실 수 없는가? 우리 뭐 어차피 떠나시니까. 이게 그 여가 시간 재밌었다 뭐 예전에 누구 했는 거의 안 봤던 뭐 재밌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 안 믿고요. 정말 재밌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안 없어졌겠죠. 근데 사실 보통 지금은 컨텐츠를 한다고 하면 다 유튜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냥 멀쩡하고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뭐 카메라 앞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약간 좀 밑을 노릇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생 동안 약간 뭐 너의 단점 뭐라고 생각하니? 그럼 저의 단점은 완벽주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나 하면서 회사 생활이란 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막 너는 발음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무슨 뭐 어떻게 할 때 카메라도 막 안 쳐다보고 이런 막 되게 이상한 지적들을 많이 받게 돼서요. 이걸 그러니까 남의 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하지 이걸 뭐 내 얘기 하자고 이거를 할 것 같은 생각은 일단은 없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밥벌이가 안 되면 혹시 또 조약돌이라도 주셔야 될지는. 네, 그렇습니다.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네. 솔트룩스 광고를 보고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셨대요. 이분 누구십니까? 야, 많이 내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그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분들이시죠. 아니 근데 사실 저희 간간히 저희한테 이런 얘기 해주세요. 저희가 작가님하고 무슨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소재 회사가 있다든지. 곽재식이 곽주식 뭐 이런 거 하자고. 네네. 예. 우리는 농담처럼 하고 저 곽 작가님도 그렇지만 저도 주식 계좌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소개하는 거 듣고 샀어 뭐 얼마 벌었어 이런 거에서 뭐 이렇게 뭐 무슨 차트 보내주고 이러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트룩스 혹시 어떤 분이신지 손 안 드시겠죠? 달라고 안 할게요. 네. 아니 이거를 우리가 해놓고는 우리가 사가지고 돈을 벌었어야 됐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죠? 주식은 보통 오를 때만 얘기하고 내릴 땐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어쨌든 저희 때문에 손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그렇게 왜 알고 싶어 하세요? 약간 궁금해서. 네. 네, 수익을 냈다고 하시고요. 근데 이제 주문하신 거는 과학기술 분야 산업이나 종목 분석 위에 기술 설명해 주시는 코너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곽주식 뭐 이런 거.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새로 만드는 코더가 물론 이제 종목 분석을 위해서 기술 설명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옛날에 하던 삼태성주 있잖아요. 그거를 부활을 시켜서 신삼태성주란 이름으로 이제 다음 주에 녹음을 하죠.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이번 달부터 이제 나갈 계정인데 일단 이게 처음에 주제가 주식 3대장 기술의 과학입니다. 주식 3대장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반도체, 배터리. 또 하나 뭐예요? 인공지능? 모르겠는데. AI입니다. AI. 맞아요. 제가 제안을 했고요. 네. 이 서단계의 네, 배터리, 반도체, AI의 과학. 3대장 하면 뭡니까? 하면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작가님 하실 수 있습니까? 3대장이 뭡니까 이러면? 그런 식으로 공부 나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K 박사님하고 이용 기자하고 그리고 게스트 전문가를 한 분 항상 모셔가지고 그 얘기들을 처음에는 배터리 과학을 할 거예요. 근데 이용 기자는 광고 겸해서 네. 첫 번째 주제가 배터리고 전문가는 그 삼성 SDI에서 30년 동안 배터리만 개발하신 분입니다. 네, 진짜 배터리만. 맛집 배터리 맛집 네, 같네요. 주식은 전혀 몰라요. 네. 30년째 배터리 외길 인생. 네. 외길 인생. 배터리 깎는 노인. 네. 근데 뭐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번 녹음에는 이용 기자는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고 6월달 봄부터 참석을 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이용 기자를 기다리신 분들은 이용은 이번에 나오지 않는다. 라는 부분 상처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용 기자는 진짜 되게 약간 어려운 존재예요. 뭐냐면 나오면 나온다고 욕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욕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저 욕하는 분 딱 누군지 알거든요. 한 분 계시고요. 정말 집요하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 어떻게 응원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용 기자님은 정말로 약간 그 팬과 안티가 동일한 어떤 규모와 열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왠지 이해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치.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돼. 양쪽 입장이 다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네, 이용 기자가 합류해서 이제 저희 그 삼태성주 옛날에 삼태성주 이용 기자를 같이 했으니까 또 같이 기술 얘기를 이제 하기로 됐습니다. 요 질문을 제가 전명 교수님하고 김현철 교수님한테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K 박사님 팟캐스트 초기에 과학자들은 여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하면서 되게 여유 있게 방송하셨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서 과학과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과학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요거를 두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천문학자 사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특별하게 나온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나 이런 주변인들이 먼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거기 나오더라.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이 알고리즘적으로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천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다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쉽게 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그런 타입이 아니라 되게 전전긍긍하거든요. 하나 틀릴까봐. 근데 저는 되게 열심히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서 K 박사님과 달리라고 최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 틀리면 파토님한테 연락드려서 바꿔달라고 하고. 네, 카톡을 보내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충 했습니다. 과학자분들이 지금 많이 알까요?
제 생각에는 과학자, 그러니까 물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아요.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많이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나와서 누가 내 방송을 보겠냐 해서 자유롭게 재밌게 했는데 학생들이 그거 재밌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재밌었어요. 그 다음부터 나오면 이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실수하면 어떡해. 그리고 저는 좀 그래서 오히려 많이 안 봐주길 바래.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학생들은 한 번씩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뭐 그런 거로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이들 이 과학하고 앉아있는를 보는 저변인 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K 박사님이 뭐 방송에 나와도 아무도 안 본다 그랬는데 제가 그 K 박사님을 뵌 게 작년 12월이에요. 처음 뵌 게 실물을 제가 접하게 된 건. 근데 많이 본 분이에요. 그래서 연예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이 이제 식사 자리에 왔는데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연습곡에 뒤에 가셨었나. 그러다가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중간쯤 되니까 그 YTN 사이언스에서 봤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그 채널을 물리학자들은 보는군요. 그 보고 한 번씩 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좀 달라요. 중간에 모르는 얘기를 할 때는 재밌다고 보는데 또 어떨 때는 어디 제대로 설명 하나 보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교수님 방에 가면은 항상 NHK 스모를 틀어놓고 있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은. 죄송합니다. 저런. 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저는 혹시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은 저 아니라 그럽니다.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네. 이런 거 말씀 끝나셨나요 혹시? 네. 이거 재밌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키베 하시는 두 분의 어머님이 두 분을 혹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으신지.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 부모님까지 교화하셨다고. 딱 한 번 틀어드렸는데 잘생겼다 그러셨어요. 역시. 지금 잘생겼다는 건 작가님한테 하신 말씀이신가요? 둘 다? 모르겠습니다. 특정하진 않았다. 네. 뭐 보탤 말이 딱히 없고, 근데 이제 이 포맷 자체에 익숙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고받고 그냥 얼굴을 보고. 분장에 대한 의견은 혹시 없으십니까? 어머님이 분장이나 뭐 이렇게 끝까지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대화하는 걸 진짜 그대로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저 뒤에서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막 그 모자 쓰고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막 서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 토끼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웃기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어떻게 옆에서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최고십니다 두 분. 네. 하실 말씀. 아니요, 뭐 웃기다 하는데 제가 뭐 말을 못합니까? 저토록 인생 전반에 있어서 웃긴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의 어떤 성취도가 저리도 낮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기는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저 두 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이 옆에 있으면 웃기긴 한데 이게 웃는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말을 시작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건 우리 이용 기자 아주 특기죠, 그죠? 네. 모든 프로그램마다 나타나는. 저는 약간 확신이 있는데 이용 기자는 우리가 말하는 걸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듣고 리액션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여하튼 이용 기자의 저런 개성이 이용 기자가 합류한 게 2016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한 2, 3년 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미 뭐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가 돼 계신 분인데 어쨌든 여전히 이제 저런 분위기로 질문이 아니라 바람이 있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곽재식 박사님 오래오래 사셔서 저 훌륭한 사람 되면 제 얘기를 격통해서 해주세요. 와. 아니 근데 이건 정말 누군지 알아야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어요? 이름이라도 저희가 기억하게 손을 들고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이런 야심 이소연. 네. 그럼요.
이소연 박사님이시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소연 박사님은 지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훌륭해지는 건 됐고 그냥 남들이 좀 안 미워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저는 정말 사실 이소연 박사님 항상 되게 좋아하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말만 하려고 하면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뭔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기는 해요. 뭐 제가 이런 얘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되게 가까운 사이니까 또 뭔가 칭찬하는데 욕하는 듯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정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가장 좋은 말이네요. 만수무강하십시오. 뭐 이런 말이 나왔네요. 예. 할 때 되면 뭐 이름 누가 지어주셨는지 이런 거 생생하게 설명해 주시면 풍부한 내용으로 한번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행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귀국날에 딸도 귀국하신다고 계속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들어올 때 로비에서 최 팀장님을 봤는데 요새 바디로직 안 하시나 봐요. 자세가 안 좋았나 봐요. 응? 야, 이런 날카로운 지적이 있네요. 잘 활용하셔서 좋은 자세 회복하세요. 바디로직에서 나오셨나요 혹시?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최 팀장님께 질문이 있는 거고요. 10년간 방송으로 가끔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초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최 팀장의 세팅은 과할못이었잖아요 진짜. 그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람이 10년을 뭘 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무슨 얘기를 하지 하면서 과학 기사를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양자목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뉴스 사이트에 알럿을 띄워놓잖아요. 이런 단어가 나타나면 나한테 알려줘라고 할 때 물론 문어나 공룡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 뭐 양자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무슨 뭐 천문학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자동으로 뜨는 삶을 10년을 알게 되면 뭐를 모르고 싶어도 되게 모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발전하셨네요라고 생각하면 아니 사람들은 내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알게 돼서 곤란한 적은 없죠? 알면 좋은 거 아니에요? 대체로는 좋다고 느끼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저희 축하 영상 또 2개 보고 가겠습니다. 만화가 윤태호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매우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어느덧 10주년이나 됐네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이야기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미생 윤태호 작가님이 원래 굉장히 웃음도 많고 그런 분이신데 너무 딱딱하게 짚고 보내셔가지고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윤석입니다. 과학 애호가이자 또 웃음의 과학이란 책의 저자로서 과학하고 앉아있네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학의 예능화 또 예능의 과학화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높은 그 과학의 어떤 교육 수준 절대 놓치지 않고 있는 그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자 즐거운 과학 is 락앤롤 즐겨봅시다. 파토 화이팅! 정말 아는 분 뭐 저기에 대해서 많으시네요. 코멘트하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네, 저 해달라고 했더니 또 이윤석님은 저렇게. 근데 정말 과학을 좋아하세요. 이윤석님은 실제로 본인이 책도 많이 읽으시고 책도 쓰시고 굉장히 저희도 오래전부터 들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우리 듣는다는 자랑 삼아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잘해서 보내주셨어요. 요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용 기자님 과학과 사람들에서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저도 정말 궁금하고 이용 기자님의 어머님도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입니다. 네. 어머님 와 계신가요 지금? 진짜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거. 진짜? 네, 그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네요. 뭔가로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을까요? 네.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요거 약간 모든 분들에게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저 요 몇 분 찍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곽 작가님 그 과학과 사람들 혹은 격동 500년이 본인의 삶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느낌입니까?
얼마 정도일까요? 지금 언뜻 도는 계산으로는 한 7.3% 정도가 아닌가.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출연료가 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럽니다. 야, 이런 완벽한 정량화. 제가 과학적 지금 접근이에요, 작가님을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출연료가 삶의 7.4%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훨씬 낮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훨씬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걱정을. 킵에 뜨는 과학사전 아까 사람이 말을 하다가 만 것처럼 자료사진만 보여주고 말아서 되게 서운하다고 하시는데 그러시다고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원래 컨셉이 개그도 뭔가 웃기다 만 것 같은 개그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컨셉에 충실한 계획이셨군요. 이해해 주시면. 전 진짜 이 두 분이 대화하는 거 들으면 진짜 전위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대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당혹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머의 의도를 모르겠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 개그의 이유를 설명해 주면 안 웃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나 혼자 설명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웃어야 되는 약간 그런 되게 전위적인 걸 느껴서 지금은 몰라도 이 개그가 언젠가는 굉장히 예술사적으로 큰 어떤 그 족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분들 그러니까 저걸 뭔가 이렇게 항목화를 못 시켜서 그렇지 저것은 존재하는 장르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사실 평론가들이 못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직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껍질을 밟는다든지 다른 거랑 약간 섞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 파토님이 너무나 질문을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K2 박사님 저 팟캐스트는 안 부르고 이런 행사에나 한 번씩 부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심정은 없으신지. 네. 저요? 네. 저는 근데 좀 이렇게 과학과 사람들 시작할 때 너무 재밌게 즐겼고 그리고 그거 뭐 잠깐 말이 좀 길게 해도 되죠. 최 팀장님 아까 시작할 때 제 첫 방송에 가서 봤을 때 최 팀장님이랑 당시 박 사장님이라는 캐릭터가 계셨고 뒷자리에 앉으셔서 진짜 과알못 역할을 하셨었는데 진짜 10년 동안에 그냥 들어서 이렇게 훌륭해지신 게 아니라 저는 댁에 가봤을 때 책장에 꽂혀있는 그 많은 과학책들이랑 그리고 진짜 완벽하게 하시려고 엄청 애쓰시는 거를 회사 갈 때마다 뵀거든요. 그래서 실은 최 팀장님 되게 보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학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문화라는 걸 민간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상품들,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막 요즘 보시면 유튜버들도 워낙 과학과 사람들 이후에 나타나는 진짜 훌륭한 유튜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과학과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됐을 때 옛날에는 돈이 안 되고 성인들이 보지도 않고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과학관이 있었다면 이제는 과학관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본연의 자리로 지금 돌아가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립과학관 되게 좋은 곳이고요. 나중에 많이 놀러와 주시고 나중에 과학과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혹시 현장에서 여기 못 썼지만 나 이거 좀 꼭 물어보고 싶다라는 분 계십니까? 손 드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통은 이러면 한두 분 드시긴 하는데 그렇죠? 네. 영원 이런 말 하지 마요.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잘 모르죠 사실. 근데 상황이 좀 나아지거나 곽 작가님이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돈을 낭비하고 싶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여유는 없다라는 느낌이고요. 저희 마지막 방송할 때 들으셨던 분들이 있겠지만 약간 회사를 좀 컴팩트하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지금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영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네. 질문?
또 혹시 앉아서 하실 분 멀리까지 어렵게 오셨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팟캐스트 듣는 분들 성향이 이렇죠 뭐. 근데 사실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어서. 성향이 그래서 지금 손 들고 질문하셔도 아무도 보지도 않아요. 하셔도 돼요. 예, 쑥스러워하실 거 없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아무도 누가 있는 신경도 안 쓰니까 하시면 돼요. 저기 손 드셨네요. 신뢰가 안 된다면 박재식 작가님은 방송 나오실 때도 그렇고 TV 나오실 때도 그렇고 복장이 항상 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조금씩의 변화, 약간의 예외적인 모습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보시면 뭐 차이도 알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기본적으로 문상객 복장이시잖아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또 격도 500년에서 주로 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사실은 아까 나오자마자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정말 이 이야기 꼭 오늘 이것만은 말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시간이 너무 짧고 막 이래가지고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께 좀 신신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고 있겠지만 제가 원래는 사실은 실버 버튼 이런 거에 전혀 집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근데 제가 어느 날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네, 키워드 배틀 그걸 본 거예요. 두 분이 저분들은 몸을 저렇게 사르시고 계시구나. 나는 도대체 이 과학과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저분들은 저렇게 이제 어떤 사회생활 안 할 그런 각오로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실버 버튼을 달성을 해가지고 지금 아까 뭐 어머님도 보셨다고 하지만 언젠가 한번 물어보지 않겠어요? 김 교수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실버 버튼이 지금 있지 않냐고 뭐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혹시 정말로 실버 버튼 공약 있으십니까? 네네. 실버 버튼을 만약에 받게 된다라면은 공약으로 뭐 실버 버튼 잠깐 먹어볼까요? 모르겠고요. 뭐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24시간 방송 공약이 뭐 돼야지 공약이지. 너무나 진짜 간절한 소망이고. 저는 진짜 사실 저는 우리 방송 이 정도 왜냐면 저는 유튜브를 연구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패턴은 어때야 되고 막 이런 거 이제 남들 유튜브 막 마케팅 하는 데들 막 강의도 막 보고 막 이러는데 우리 같은 콘텐츠를 이 정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약간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길고 너무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진짜 10만씩 100만씩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작가님이 어느 정도냐면 남의 요새 라디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남이 실버 버튼 갖고 있으면 그거랑 같이 인증샷 찍어서 보내시고 약간 되게 되게 약간 가난한 엄마가 된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끝내기 전에 작가님한테 실버 버튼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하긴 했었어요. 잘 안 했지만. 네. 제가 진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이런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혹시 이제 뭐 결혼하신 신혼부부다 이러면 좀 자녀분들 많이 낳으실 생각 없냐고 그런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불어날 테니까 구독자에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실버 버튼 달성됐으면 좋겠다. 주변에 좀 추천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실버 버튼을 못 받은 건 인구 절벽 때문이다. 그럼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오늘도 뭐 갑자기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진짜 여러 번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저는 김태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떤 기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전 진짜 대단한 석학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이분 진짜 엄청난 학자시다. 진짜 훌륭한 분이시다 생각. 저는 아시죠? 저는 초반에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걸 박사님 뭐 이런 걸로 나오셨잖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이 그분일 거라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뵙는 분이 우리 정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김태원 작가님하고 두 분 계신데 우리 정 교수님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훨씬 더 화면에서 볼 때보다 진짜 정말 훨씬 더 멋있으시고 뭔가 진짜 딱 깨우침을 주실 것 같은 그런 포스를 많이 봤는데 우리 그에 비해 우리 김태원 작가님께서는 저렇게 자신을
내던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우리 실버 버튼 꼭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말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되게 약간 부응해갖고 좋네요. 그러게요. 네. 작가님이 이런 장점이 정말 있죠. 네. 뭔가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뭐 자잘한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도 조금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고. 김태호 박사님 이렇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구독 강요도 안 하고 뭐 했나 저도 막 네, 그렇죠. 지금 얼굴에 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혹시 저기 이런 빅픽처 때문에 K 박사님이 아이를 셋이나 열심히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근데 사실 저도 김태호 박사님을 글로 먼저 알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알기 전에 그 경향신문에 연재하던 그 코너를 저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노동자가 정말 공부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게 리서치하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진짜 저런 분인지는 되게 나중에 알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어요. 계속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마지막 축하 영상이 있는데요. 이 축하 영상의 분위기가 뭔가 좀 오늘 필요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고, 이분이 노래를 직접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사를 하셔서 오늘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는 그런 축하 영상을 만드셨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식 영상이 아니라고요? 그 생각만으로 벌써 10년이 네가 만든 유튜브마다 부끄러운 나를 찾아와 처음 영상 녹화하며 설렌 수줍음과 미래주의부 클럽 지나가고 사지경 눈물의 캐리 촛불 켜고서 축복해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mine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10년 지나도 10년 더 지나도 어색하다 보고 싶어 돌아와줘 날 못했어 힘겹게 꾸려온 지난 시간들 위 왼손에 든 제안서보다 지친 네 얼굴 때문에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mine 다시 시작할 너라면서 이젠 나 없이 조금만 과학과학원의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팟캐스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팀장님 회사 축하드려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지난 웃음과 얘기와 바람들 또 새로 만들 추억은 하나뿐 내 기다림과 눈물 속 다시 시작할 너라면서 이제
자, 앞에 나가서 인사하세요. 이거 되게 어렵네요. 네.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해. 아, 그래. 제가 되게 뭐랄까 감동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시작하면 제가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제가 스스로 약간 감동을 받아서 말을 못 잇는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어떤 건지 아실까요?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저는 진짜 정말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지나가는 거를 보면서 느꼈는데 그냥 그 회사원이 할 만한 일을 했잖아요. 뭐 행사를 하고 뭐 무슨 제안서를 쓰고 뭐 돈을 벌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더 좀 잘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는 내내. 이 얘기는 내가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포인트인데 또 이 모양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죠? 근데 그러니까 어떡하지? 약간 막막지. 이런 상황이면 김태건 작가님 도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 좀 웃겨주시면 안 됩니까? 뭐 그냥 제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무슨 저는 김태원 작가님 진짜 좋은 게 이럴 때 마치 자기가 방법이 있다는 듯이 마이크를 얼른 잡는 게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3번 정도 청취자 조사를 했었는데 첫 해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3년 지나서 그다음에 작년 정도 했는데 고스란히 같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나이가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 조사를 할 때마다 약간 이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조용하게 나이가 들면서 왜냐면 나이가 들어도 과학 얘기는 계속 해야 되고 세상을 이해하고 좀 납득하는데 과학 지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궤도처럼 빨리 말하면 잘 알아듣기 힘든 나이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게다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은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고 우리가 오래 살고 하니까 안 될 거하고 몰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어차피 많은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라는 건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던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울면서 회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잡지를 못하겠고 그 친구들도 너무 서운한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왜 그 졸업식 날 너무 많이 슬퍼도 졸업은 해야 되는 것처럼 회사가 그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게 뭐랄까 팟캐스트를 만든 게 아니라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더 많이 쓰고 그 사람들이 뭔가 더 큰 일을 하는 식으로 발전을 안 하면 커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너무 그냥 너무 지나치게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런 되게 거친 세상에서 싸우도록 냅두지 않고 이렇게 잘 친구처럼 되게 좋은 우정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그럭저럭 이 상황을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그런 일을 잘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성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러고 이제 코로나를 거치고 이제 저희랑 같이 하던 직원들의 나이들도 계속 들어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긴 되게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이제 10년 동안 계속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콘텐츠를 한편으로는 계속 되게 더 잘하고 싶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얘기도 조금 더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 더 불러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월급을 줘야 되는 직원들이 5명이라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약간 100명 월급 주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운전면허 떨어지고 집에 올 때 버스기사 아저씨가 훌륭해 보였었던 것만큼 그 정도로 약간 100명 월급 주는 분들이 진짜 훌륭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들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지금처럼 막 그 별로 많이 안 보더라도 우리가 되게 재밌고 의미 있어서 하는 일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팀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친구들이 또 너무 불행하지 않도록 많은 일을 시키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1,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같아서 콘텐츠에 대해서 좀 불만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외로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 어떤 모든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맙지 않거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랄까 진짜 약간 우정을 느끼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되게 즐거웠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위험하다는 거 알았거든요. 말 꺼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 난 분명히 약간 되게 흉한 짓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이제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고 제가 작년에 그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연합장에 그러니까 과학이 인간이 별거 아니고 뭐 지구도 별거 아니고 그냥 뭐 인간이라는 게 별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우정만큼은 그러니까 제가 20년을 되게 진짜 어메이징하게 보냈다는 것 외에도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최 팀장님을 10년 동안 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중적 상태로 계속 지켜봤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뭐 아는 사람 다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뭘 하시든지 크게 되실 분이고 그리고 우리하고 인연도 절대로 저희가 놓지 않을 거라고 놔주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신다. 각오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부끄러운데 이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방송을 계속 할 거고요. 유튜브도 바로 어제 업데이트가 됐던데 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마치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러셔가지고 약간 당황해. 과학은 이런 걸 갱년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소외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또 여러분과는 한 달에 한 번씩 격동 500년으로 계속 만나 뵐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섭섭함을 서로 간에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사진은 저 폼에서는 어떤 사진을 넣어도 영정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네, 마침 분위기도 이런데 저게 영정같이 보면 되게 뭐 농담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림으로 대체한 점 양해해 주시고 저게 우리 언제 한번 그 송년 행사 때 그려주신 거잖아요. 그 화백님이 그죠? 네, 그거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영상을 또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 영상 방금 영상만큼 임팩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것보다 더 성의껏 하셔가지고 네. 일단 그 영상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건 최 팀장 인사하기 전에 써야겠다라는 거를 바로 이제 느낄 수 있었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엔딩 영상 보고 끝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been a long road getting from there to here. It's been a long time, but my time is finally here, and I can feel the change in the wind right now. Nothing's in my way, and they're not gonna hold me down no more. No, they're not gonna hold me down. 'Cause I've got faith, I've got heart,
감사합니다. 네, 되게 끝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됐는데 저 1층에 아직 굿즈 남은 거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라고. 네. 영상이 제가 만들었을 때 괜찮은데 앞에 영상이 너무 감동적이라 되게 설렁해져 버렸어요. 그죠? 뭐 어쩔 수 없고요. 다 끝났습니다. 다들 잘 돌아가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